안녕하세요. 노세요TV 개빈 저스틴입니다. 저희는 지금 방콕 에까마이에 2달 살기하러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회사는 휴가가, 여름 휴가가 3박 4일, 4박 5일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상 짧은 기간의 여행에만 익숙해져 있었고요. 지난 터키와 태국도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장기 여행이 그때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곳에 이 터를 잡아놓고 오래 사는 2달 살기, 그거는 이번에 처음이라서 감회가 새롭네요. 현재 방콕은 겨울인데 겨울은 건기다 보니까 비가 오지 않고 있고요. 날씨는 30도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밤에도 이렇게 좀 선선하긴 한데 뭐 더운 느낌이죠. 네, 처음에 2달 살기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친구가 콘도가 있고 그 콘도가 지금 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추운 겨울에 너의 콘도에 묵고 싶다. 그게 딜이 되었기 때문에 2달 살기를 계획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우여곡절이 있어서 콘도는 변경하게 됐죠. 전날 콘도에 물이 차서 도저히 숙박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걱정을 했는데 친구가 부랴부랴 콘도를 구해줬습니다. 친구가 구해준 콘도가 생각보다 매우 애정도가 쌓여가는 콘도네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지금 지내고 있고요. 2달 살기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살기, 2달 살기를 많이 하시는데 1년 살기가 아니면 콘도를 빌릴 수가 없어요. 특히 외국인들은. 그리고 그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제가 계속 금액을 체크해 왔는데 점점 더 겨울은 성수기니까 금액이 많이 불어나더라고요. 우선 2달 살기 준비물이 또 여행하고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1년에 6분의 1을 여기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쾌적함과 우리의 생활 루틴에 맞는 것도 준비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호텔에 저희가 스테이했으면 그렇게 많은 걸 준비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콘도,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콘도였기 때문에 도착해서 열흘 동안은 거의 쇼핑만 하고 무엇을 사야 되는지 그것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선 한국에서 준비물들을 조금씩 준비하는 과정들도 재미있었는데요. 샤워기 필터, 그리고 샤워기 구입도 했고요. 또 헤어드라이기도 챙겨오고, 그 다음에 뭐 수염 정리기, 코털 정리기까지 이번에는 다 가지고 왔습니다. 2달 동안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쓰던 그 생활 방식이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그런 좀 압박감이 있었고요. 첫날 도착해서 모든 걸 살 수 없으니까 한 당분간 쓸 거는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챙겨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도 오고 나서도 살 게 많더라고요. 태국의 겨울 여행 어떠세요? 4년 전에 저 그냥 나시 입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고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나시하고 반팔이고요. 뭐 긴팔은 전혀 안 갖고 왔는데 좀 이상이 없네요. 오히려 아침 저녁은 선선하더라도 낮에는 조금 덥습니다. 에어컨을 틀어야 하고요. 태국이 겨울이 성수기인데 그 성수기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날씨가 좋다는 거. 진짜 현재까지는 날씨 요정이 좋아져서 12일 동안 계속 쾌청하고 맑은 날씨만 이어지고 있고요. 습도도 높지 않아서 참 기분 좋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겨울이 왜 성수기이고 비싼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네,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잘 때는 지금 이게 되게 위험하다 그러는데 저희는 문을 열고 모기장도 없는데 문을 열고 지금 자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모기에 물린 적도 없고 뭐 말라리아 뭐 조심하라 그러는데 등기열 말라리아 조심하라 그러는데 그냥 시원해요. 자연바람 오히려 시원해서 선풍기를 오히려 사갖고 오고 에어컨을 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이 지역적인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제가 여기서 날벌레를 한 2-3마리? 네, 별로 그 정도? 그리고 모기는 아직 못 봤어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게 겨울에 모기가 없나? 벌레가 없나?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운이 좋았던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까지는 그래서 벌레 없어서 그거는 좋고요. 또 하나, 겨울에 태국이니까 태국 사람들이 겨울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까? 그것도 저는 궁금했거든요.
수영하는 사람은 우리뿐이 없는 것 같은데 수영장에 아무도 없다가 요즘 들어서 한두 명씩 나오는데 뭐 수영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수영할 수 있는 날씨는 분명 맞아요. 저는 맨날 나가서요 한 2-30분씩 물장구는 치고 옵니다. 여름 낮에는 엄청 더워요. 그거는 맞고 그때는 정말 나가면 일살병 걸릴 정도고 피해야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추운 정도는 아니라서 수영은 좋은 것 같아요. 태국 겨울여행 성수기 비싼 이유가 있구나. 아직 모기도 별로 없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두 달 살기에 가장 큰 문제가 우선 여행 경비죠. 모든 건 돈이 있죠. 그렇죠. 기승전 돈. 그래서 우선은 돈은 어느 정도 예산으로 여기를 왔는지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한 달 생활비 2인 기준으로 한 달 생활비 3,000불은 안 되게 써보자. 지금 그거를 목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3,000불의 그 비행기 값이랑 콘도 렌탈비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 비행기 표는 뺐고요. 됐고요. 거기 생활비, 콘도 렌트비는 지금 포함인 거예요. 빠듯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살아보니까 이거 콘도 렌트비도 빼고 3,000불을 해야겠구나 이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방콕의 물가가 서울 물가하고 거의 같아요. 방콕 물가가 지난 6개월 전에도 느꼈지만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한국보다 조금 낮은 정도로 생각하고 와야지 충격을 안 받을 정도 물가이기 때문에 우선 물가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거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여행 왔으니까 큰 돈 내고 왔으니까 여행 와서 아껴 쓰느라고 할 거 못하면은 뭐 후회하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여행할 때 신용카드와 현금을 가지고 주로 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왔죠. 준비를 어떤 걸 그 해왔나요? 부분은 되게 놀래고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 여행하고 완전 틀린 게 예전엔 무조건 바트를 바꿔 갖고 왔는데 지금의 여행 스타일은 현금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렇죠. 핵심은 그거죠. 기존에는 달러를 바꿔와서 바트를 바꾸던 한국 외환은행에서 바트를 바꾸던 태국 돈 바트를 가지고 와야지 여행이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개념이 확 바뀐 것 같아요. 코시기 이후로 모든 것이 카드 사용이 잘 되는 거는 분명한데 그 잘 되는 것 중에 우리가 놀란 게 바로 트래블 원래 사용인데요. 저희 6월에 왔었을 때도 신용카드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도 들고 물론 조그맣게 카드 포인트를 얻게 되지만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신용카드 갖고 있는 신한카드 사용했는데 요번엔 좀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트래블 월렛하고 하나 GLN 그리고 기존에 약간의 현금은 바트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왔고요. 기존에 갖고 왔던 달러를 예비로 가져온다든지 그런 건 안 하고 5만원권은 예비로 좀 가져왔어요. 저희가 현금을 써야 되는 이유인 게 이제 콘도비를 현금으로 줘야 되고 디파짓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금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나머지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거는 카드를 쓰는 부분에서는 트래블 월렛이 무조건 됐고요. 카드를 받지 않는 작은 아주 영세한 곳에서는 GLN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하이QR로 결제하는 것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현재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금은 거의 빈도수가 5% 미만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카드가 85%, GLN 한 10%, 그리고 현금 한 5%? 그 정도 느낌으로 쓰고 있습니다. 트래블 월렛하고 트래블 로그가 있는데 사실 트래블 로그 같은 경우는 태국에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바트화를 충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트래블 월렛은 바트화 환율이 좋을 때 미리 충전을 해놓고 그걸 사용하면 되고요. 사는 가격도 기준 환율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보통 사는 가격보다 엄청난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그 환율 추이를 보면서 적당한 때 필요한 만큼 충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쓰니까 분실, 도난, 소매치기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카드 안에 미리 돈을 환전을 해서 집어넣어 놓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 꺼내 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소지 부분에서도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소매치기라든가 막 이런 부피가 많을 때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상당히 100% 진짜 현재까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저희 그때 아멕스를 사용하면 아멕스가 안 되는 데가 많아서 그럼 카드가 안 되면 또 현금을 내면 또 잔돈이 생기고 뭐 이런 거가 많았는데, 맞아요. 잔돈도 스트레스. 비자 카드 거의 다 되기 때문에 한 번도 카드를 사용하는 곳에서 사용이 안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난의 경우에는 어플에서 바로 사용 차단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안심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또 하나 또 새로운 개념이 타이 QR이라고 해서 뭐 GLN 뭐 하나은행 쪽에서 서비스하는 앱 그런 건데, 이게 현재 저 같은 경우 사용한 곳이 세탁기, 그리고 현지 마사지 가게, 그리고 현지 음식점, 그 다음에 쇼핑몰의 푸드코트. 근데 이런 곳에서도 그거를 썼는데 우선 잔돈이 안 생기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내가 쓴 거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좋고, 근데 가끔 하나 앱의 접속이 오늘 먹통이에요, 불통이에요 이런 말이 있긴 한데 아주 조금. 근데 대체적으로 이 타이 QR이라는 거에 대한 공부와 준비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냥 이전보다는 많이 이득이 된 것 같아요. 뭐 편리하기도 하고 또 금액적으로도 이득도 되고. 여행 스타일 바뀐 것 좀 얘기해 볼까요? 저희 그 전에 여행 다닐 때도 뭐 여름 휴가 왔을 때는 항상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실롬이라든지 수쿤비, 사톤에 있었는데 거기서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외국인들 많다 보니까 뭐 굉장히 북적북적하고 그랬는데, 짧게 갔을 때 뭐 100바트, 200바트 이런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체감을 못했는데 그렇죠. 그 2달 살기 하다 보니까 뭐 밥 한 번 먹는데 300바트 이러면은 헉 하고 다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요. 여기가 에까마이라고, 저희가 에까마이는 방콕 여행 처음 왔을 때 거의 파타야를 가기 위한 터미널이 있는 먼 곳이었는데, 그렇죠. 방콕이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여기도 그냥 중심가가 됐지만 그래도 현지 느낌 많이 나는 그런 너무 중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동네에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많이 없고 동양인들 많이 있고 현지인들 많이 있고 굉장히 길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에까마이 여기는 지금 한국인들 요즘 많이 가는 통로 그 다음 스테이션이 이 에까마이 스테이션인데, 저희 기억상에 진짜 옛날에 뭐 방콕의 끝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지역이었었죠. 온넛이 마지막. 그렇죠. BTS 마지막에 여기였어요. 온넛이었으니까. 그래서 방콕 외곽, 그래서 우리가 여행 반경이 안 들어오다 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와보니까 현지 로컬들이 살고 그런데 깨끗하고 조용하고, 저는 솔직히 외국인들이 막 지금 뭐 정신없이 다니고 그런 도시보다도 여기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 동네가. 근데 개빈도 태국 여행을 지금 다닌 지 한 23년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하고 조금 다른 느낌을 요즘 많이 좀 받는다고요. 빅시에 가서 느끼는 건데, 예전에 빅시에 가면 정말 짜증이 나는 게 하나도 않고 인사하고 하나도 않고 인사를 하고 제발 좀 빨랑빨랑 담아줘 그랬는데, 요즘 인사 안 하고 그냥 던지듯이 하고서 그냥. 그거는 괜찮은데 미소도 아예 진짜 좀 싹 사라진 게 보여요. 그쵸? 살만해졌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기대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맞아요. 뭐 계속 언제까지나 이 나라는 뭐 싼 나라 이런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런데 태국이 스마일의 나라인데 그 스마일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빈도가 좀 줄어드는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 여기를 우리는 고향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태국의 매력이 조금씩 사라지면은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솔직히 조금 들었어요. 저희들 계속 2달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고, 이전 여행하고 틀리게 저희들 소소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많이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방콕 생생한 모습 자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세요TV 개빈, 네, 저스틴이었습니다. 버쿵카. 코코카.